개묘년 새해를 앞두고 동해안 관광지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3년 만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시 열리는데 관광객 안전관리가 관건입니다. 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최근 5곳 중 2곳이 선정되면서 탈락한 3곳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강원도가 주민 갈등을 잠재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시장직 인수위 활동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수위가 부여된 권한을 넘어 시장에 관여하고 인사 개입 정황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강원FC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김 대표는 한 단계 성장하는 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개묘년 새해를 앞두고 벌써부터 동해안 관광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시 열리는데요. 네,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 등은 연말까지 예약이 완료됐고 강릉행 KTX 열차편도 주요 시간대는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관광객 안전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해변. 올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한 대학생들은 모처럼 맞은 졸업여행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강릉에 와서 동기들과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새해 소망은 우리 공주교대 국어과 20학번 친구들 모두 내년에 인고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개묘년 새해를 앞두고 동해안 관광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발 강릉행 KTX 열차는 일부 새벽 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말과 휴일은 거의 매진됐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등 주요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도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예약이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SNS나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광 유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강릉시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경포해변 중앙광장과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는 공연과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모래시계 회전식 등이 펼쳐집니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해 강릉 솔바람다리와 정동진 입구 등 취약지역에는 전문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 소방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밀집 지역이라든가 교통체증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에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확산 재방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별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동해안 지자체들도 해변은 개방하되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 시간은 삼척 맹방이 7시 37분으로 도내에서 가장 빠르고 강릉 경포 7시 40분, 속초 7시 42분 등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해맞이 행사. 개묘년 새해 첫날 동해안을 찾는 해맞이 인파는 지난해와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정동진 해변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 2곳을 남기고 다른 후보지를 모두 제외시켰는데요. 네, 이후 탈락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8년 강원도청 신청사가 문을 열 계획인 가운데 오는 20일 최종 부지가 발표됩니다. 최종 논의에 올라갈 후보지 2곳은 우두동 옛 농업귀스럼 부지와 동래면 고은리 1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한 이후 탈락한 후보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도정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확정한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캠프페이지 인근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은 현 도청이 사라지고 나면 상권이 침체되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다 장사가 되는데 그럼 이 상권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상권들은 지금 안 되는 데다가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원도는 공정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선정위원회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애당초 도지사의 의도대로 다 돌아간 거지. 이 사람들이 밑에서 지금 도지사에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건 협력이나 조력자예요. 제외된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모아 시위를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후보지는 선정위원회 평가 기준 문항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을 앞둔 가운데 구도심 공동화 대응책과 탈락한 후보지 개발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했던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최근 원주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의 활동이 부적절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원주시는 시간이 지났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0일 4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던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각계 전문가 15명이 활동했던 인수위원회는 시정 구호와 목표를 정하고 137개의 공약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14일까지 10개 국소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인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수위가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시정에 관여했으며 활동 보고서는 부실하고 인사 개입 정황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시정 방침에 앞서 선행된 지적 내용으로 억측과 소문 등이 난무하여 충격과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지했어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광수 원주시장은 인수위는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났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의 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벗어났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점,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저희가 인수위원회 활동이 지금 종료된 지 한 6개월 가까이 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곽 의원은 또 인수위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공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실체가 아닌 마녀 사냥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위원회의 성과가 반감되고 본질이 벗어나 많은 억측이 난무하였는데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제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시장직 인수위는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 등 14개 재검토 의견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광수 시장은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사업, 그러니까 간현관광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 오는 2024년 10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FC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강원FC는 15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제10차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김 대표는 1992년 울산 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뒤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원 도민 속으로 들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봄철까지 이어진 오미크론 대유행은 그동안 유행 중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유행이 한창이던 3월 17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 명을 넘어섰고요. 같은 달 24일에는 하루 469명의 사망자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20년 10월 13일에 시작된 이후 53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남은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된 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에서 3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새해 방역 정책은 그간의 코로나 경험을 교훈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 많으실 텐데요. 저체온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 중에 저체온증의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 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40대 강원도 체육회장에 양이구 현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자가 전체 투표수 276표 중 159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당선인은 영월군 생활체육회장, 도체육회 부회장, 도생활체육회 부회장, 도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